자, 이번 시간에는 4장 7절 다형성 폴리몰피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폴리몰피즘이라는 게 알고 나면은 별것도 아닌데 모르는 상태에서 이해하려면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기초부터 한번 찬찬히 알아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오브젝티브 C의 어떤 유연한 그 동작의 근간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잘 이해하실 필요는 있는데,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은 또 시납으로 이해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이 id라는 형식의 포인터를 자주 사용해 왔는데, 이거 보이드 형태의 포인터라고 그랬죠. 어떠한 형도 정의되어 있지 않은 이런 id라는 포인터를 사용을 해 왔는데, 사실은 우리가 요 NS 오브젝트 형태이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정의한 이런 클래스 A 형태를 딱 지정을 해서 그거의 포인터 형태로 쓴다. 그러면은 이런 거겠죠. NS 오브젝트는 N형의 포인터 형태고, 다음에 A 클래스 형태의 A 변수를 쓰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클래스의 형식을, 그러니까 그 인스탄스가 어떤 클래스 형식을 따른다라고 쓰는 것은 바로 정적인 결합입니다. 반면에 이렇게 ID 형태로 쓰는 것은 동적인 결합이 됩니다. ID, 여기 또 보시면은 ID 형태로 쓴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포인터라는 그런 에스터리스크 기호가 없어요. 이 반면에 NS 오브젝트나 A 클래스를 따른다고 그러면은 요 에스터리스크를 넣어줘서 포인터라고 기입을 해줬죠. 이렇게 쓰더라도 다 같은 포인터 형태다. 예. 자, ID 형태를 쓰면 동적 결합이고, 이렇게 클래스 형태를 쓰면은 정적 결합인 그런 변수의 형태를 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폴리, 다양한 형태죠. 그러니까 여러 개, 우리 폴리곤, 또 폴리로 시작하는 거 뭐 없나요? 뭐 이제 여러 가지 그 유기화합물을 폴리라고도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뜻하는 것이 바로 폴리입니다. 모르프, 이건 형상이죠. 모양. 그래서 한 가지 모양을 가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모양을 가진다 해서 폴리몰피즘이라고 그러고, 한자형으로는 다형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예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클래스 A를 제가 정의를 해주고 있죠. 클래스 A는 멤버 변수도 없이 딸랑 프린트라는 함수 하나를 정의하고 있는 간단한 클래스입니다. 프린트 함수도 뭐 별거 없어요. I am a class A라고 이렇게 표시만 해줍니다. 이렇게 표시만 해주고 그냥 끝나는 단순한 클래스예요. 자, 이제 메인 들어가 볼게요. 오토리리즈 풀 당연히 이렇게 감싸 주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쉽게 하기 위해서 변수 i는 id 형태로 선언을 한 겁니다. 형식이. 이게 뭐 인테이저 i가 아닙니다. C 언어에서 하듯이 지금은 id 형식의 변수다 해서 i로 시작했고, NS 오브젝트 클래스의 변수는 n으로 썼습니다. 예, 맨 첫 글자를 따왔죠. 그 다음에 클래스 A를 따르는 변수는 A라고 써줬어요. 딱 이렇게. 그러니까 I, N, A 딱 구분이 되시죠? 이 상태에서 자, 한 가지 이상한 거 보실 수 있어요. ID 형식은 어떠한 클래스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상관이 없죠. 이건 우리가 그동안 써왔던 겁니다. ID 형식 포인터는 클래스 A의 인스탄스를 받는다. 근데 여기 보시면 형식은 NS 오브젝트로 선언해 놓고 실제 인스탄스는 A 형식을 받아왔어요. 이렇게도 대입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A 클래스 형식에는 그냥 똑같이 또 우리 그동안 쓰던 대로 A 클래스의 인스탄스를 이렇게 반환을 해주고 있습니다. 별거 없죠? 근데 I 형태의, N 형태의, A 형태의 전부 각각 이 프린트 메소드를 수행해라라고 메시지를 보내줬어요. 이렇게 했을 때 i의 형태에서는 아무런 문제도 없이 출력이 됩니다. 근데 이 n형 포인터, NS 오브젝트 클래스죠. 이거에 프린트를 날리니까 경고가 나옵니다. NS 오브젝트 may not respond to print. print라는 메시지에 리스폰드 안 할 수 있다라는 컴파일 경고가 나와요. 당연하겠죠. NS 오브젝트라는 클래스에는 print라는 함수가 정의가 안 돼 있으니까 이런 경고가 나옵니다. 그럼 실행은 되느냐? 실행이 됩니다. 왜? 이 n
변수 n이 가지고 있는 인스턴스는 실제 A 클래스 형식이기 때문에 실행에 문제가 없겠죠. A의 프린트 이건 뭐 당연히 되죠. 그리고 I 릴리즈, N 릴리즈, A 릴리즈 다 릴리즈 해줘 버렸어요. 이거는 이제 릴리즈를 나중에 해도 되는데 제가 댕글링 포인터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우선 이렇게 릴리즈를 미리 해줬습니다. 자,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 릴리즈를 다 해줘 버렸으니까 의미가 없는데 그냥 변수의 형이 이런 식으로 치환이 되느냐 그것만 한번 점검해 보기 위해서 돌리는 구문입니다. 우리 이제 나중에도 제 책 어딘가 설명이 되는데 equal 하면 같다라는 뜻이지만은 프로그램에서는 이 값을 컴파일러 용어로는 이것이 오른쪽 항에 있기 때문에 R value라고 합니다. R value. 그다음에 요 값으로 등호에서 왼쪽에 있기 때문에 이걸 L value라고 그래요. 그래서 right value, 여기는 left value 이렇게 의미합니다. 이 값을 요 주소에다 집어넣으라는 의미가 됩니다. A는 클래스 A 형태죠. 이것을 id 형태 변수에 할당이 되느냐, 이렇게 집어넣는 게 되느냐, 집어넣어집니다. 아무 문제 없이. 이제 반대로 A형 클래스 변수에다가 I 값을, 이제 ID 타입이죠. ID 타입의 값을 집어넣을 수 있느냐. 들어갑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A형 변수 값을 N형 변수 값에 넣어라. NS 오브젝트 포인터죠. 요건 클래스 A 포인터고 요것도 문제없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N형 변수값, NS 오브젝트 인스턴스죠. 그거를 A에 집어넣어라. 클래스 A 형태에 집어넣어라. 여기에는 경고가 뜨니다. 어떤 경고냐면 incompatible pointer types assigned to A asterisk from NS 오브젝트 asterisk.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간단합니다. 뭐냐면 from 여기서부터죠. NS 오브젝트의 포인터 형태는 A형 포인터로 바뀌지 않을 수가 있다. 호환되지 않는 포인터 타입이다. 위는 됐는데요. 위에서 A형으로는 N형이 됐는데 왜 여기서는 이게 안 될까? 왜냐하면 하향으로 할당하는 건, 자식 클래스 형식으로 할당하는 것은 안 됩니다. 부모 클래스 형식으로 할당하는 건 되는데 자식 클래스 형으로 할당하는 것은 이런 경고가 발생해요. 그렇다고 에러가 반드시 나는 건 아닙니다. 런타임 시. 왜? 우리가 여기가 형식으로만 정의를 해줬을 뿐이지 사실 이 형식에 NS 오브젝트의 클래스 인스턴스가 있을지 아니면은 클래스 A의 인스턴스가 있을지는 실행 시간이 돼봐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 한번 엑스코드에서 볼까요? 자, 여기서 보면은 벌써 컴파일 하기 전에 경고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NS 오브젝트 메인이나 리스폰스 투 프린트에 응답 안 할 수 있습니다. N형은. 왜? N형은 프린트라는 메소드가 N형 포인터에 NS 오브젝트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가보면 실제로 A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있고 A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있기 때문에 프린트에 응답을 하겠죠. 자, 이거는 왜 되느냐? 됩니다. 왜? 제가 말씀드렸죠? 부모 형식으로 가는 것은 가능하다. 클래스 A가 NS 오브젝트, 즉 부모의 형식으로 이렇게 할당되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아래 경고 볼게요. 이것도 뭐 에러 메시지가 바뀌진 않았네요. 경고 메시지가 바뀌진 않았네요. 이렇게 해서 incompatible 타입이 포인터 타입인데 assign은 되더라. 이걸 보실 수 있습니다. 수행해 보면 첫 번째 프린트는 id 형태의 할당된 변수 i에서 프린트를 수행한 거고, 두 번째는 ns 오브젝트 형식으로 할당된 인스턴스의 프린트를 수행한 거고, 마지막으로는 A형 클래스의 A형 클래스 변수의 프린트 구문이 수행된 문장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실질적으로 할당은 해주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거는 뭐 예제 따로 뽑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한번 수행해 보시면 아실 수 있는 거니까 잘 간략히 넘어가겠습니다. 클래스 이름으로 포인터 형식 변수 에스터리스크를 붙여서 변수를 선언하는 것은 이건 정적 결합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id 형식 변수를 선언해서
여기에다가 인스턴스를 대입하는 것은 동적 결합이다라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여기 책에서는 이 화면에서는 이제 밑에 좀 빠졌는데 여러분들 책에는 이 내용이 나와 있을 겁니다. ID 포인터 형식에서는 포인터 연산자 에스터리스크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여기도 이제 오브젝티브 C에서는 상위 계층으로 설정은 가능하지만 하위 계층으로의 설정은 경고를 유발한다. 우리 해봤죠? 그래서 요것은 A형 인스턴스가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상위 계층의 NS 오브젝트형 변수에 할당되는 이런 정적 결합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경고 없이.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클래스 A는 NS 오브젝트의 자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NS 오브젝트 형식의 포인터에 할당되면 NS 오브젝트에서 제공해주는 메소드만 호출하게 되겠죠. 물론 안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할당에는 모두 응답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NS 오브젝트형 할당에 실제 A형 클래스 A에서만 수행하는 이런 메소드를 호출했을 때는 경고가 따로 나오죠. 그러니까는 이 할당 구문 자체에는 굳이 경고 메소드를 미리 뿌려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경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 부모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자식 클래스 형식의 변수에 이렇게 할당을 해주면 경고가 나옵니다. 호환되지 않는 포인터 타입이다. 그래도 자, 중요한 거 에러가 나지는 않습니다. 일단 할당은 됩니다. 자, 이 얘기들은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얘기들 쭉 나온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사실 요 그림이 중요합니다. 여기 있는 거. 정적 결합과 이제 동적 결합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놨는데 왜 상위 쪽으로 대입하는 건 되고 하위 쪽으로는 안 되는지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동물은 훨씬 포괄적인 클래스죠. 동물은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동이라는 메소드를 날렸을 때 이동을 할 수 있어요. 이 인스턴스들이. 동물내도 보면 포유류가 있고 조류가 있죠. 그래서 이동시켰을 때 이것은 달리다라고 구체적인 메소드를 정의를 해줘서 이 상위의 이동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조류는 반대로 물론 달릴 수도 있지만 나는 게 대표적이겠죠. 그래서 날다 하면 이동이 되는 겁니다. 이건 이제 날다 메소드가 구현되다가 뭐 슈퍼의 이동을 불러주겠죠. 자, 포유류가 있을 때 개도 사람도 자식 클래스로 선언할 수 있어요. 자, 달리다라는 것은 개도 있고 사람도 있으니까 여기서는 굳이 따로 오버라이딩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 해주고 있는데 여기에 별도의 메소드를 따로 만들고 있죠. 짖다 라는 메소드를 만들었고 사람은 말하다 라는 메소드를 만들어줬어요. 자, 보시면은 제가 상위 계층으로 할당했을 때 상위 계층의 메소드를 수행을 요청을 하면은 이것이 다 응답을 해줄 수가 있어요. 실제 아래 인스턴스가 할당이 됐다 하더라도 상위 계층의 메소드에는 전부 응답을 해줄 수가 있어요. 반면에 제가 변수형을 포유류라고 지정을 했을 때, 했는데 이것에다가 짖다 또는 말하다라는 메소드를 알렸을 때 포유류는 그것에 응답을 못 하겠죠. 그러면 런타임에 에러가 발생할 수 있겠죠. 이런 런타임 에러가 발생을 막기 위해서 또는 경고를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컴파일 오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incompatible 타입, 호환되지 않는 타입, 하위 계층 형태의 인스턴스를 상위 계층의 변수 형태에다가 할당해 주는 건 가능하지만 그 반대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적 결합을 써야 되느냐, 정적 결합을 써야 되느냐, 이것은 프로그래머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안에서 어떤 인스턴스가 어떠한 형태가 오든 내가 알아서 처리를 할 수 있게 되면은 우리는 ID 형태를 쓰는 게 컴파일 오류도 적고 훨씬 더 유연한 코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를 선호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나는 이 객체에다가 요 형태만 보낼 거야 라고 좀 다소 정적인 프로그램을 작성할 거면은 정적 결합이 더 안전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얘기들을 쭉 써놓은 겁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고, 요 폴리몰피즘에 대해서는 요 예제, 스태틱 타입이라는 요 예제 하나만 갖고 좀 알아본 다음에 여러분들하고 요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교재에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스태틱 타입 요거 이제 한번 예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